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의 경이로운 무릎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루에 걷는 8,000번의 걸음, 그 모든 순간이 바로 여러분의 무릎과 소통하고 그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입니다. 무릎이 만들어내는 그 움직임의 이야기를 깊이 이해하고 상상하며 온몸으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8,000걸음, 과연 우리의 무릎은 어떻게 이 평생의 도전을 묵묵히 견뎌낼 수 있을까요? 무릎은 우리 몸에서 가장 긴 두 뼈, 다시 말해 가장 긴 두 개의 지렛대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는 무릎이 얼마나 특별하고도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작점입니다. 그렇다면 무릎이 직면한 가장 큰 딜레마는 무엇일까요? 바로 안정성 대 유연성입니다. 무릎은 우리 몸의 움직임을 위해 안정적이면서도 동시에 매우 유연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상반된 요구를 어떻게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을까요? 왜 무릎은 이토록 특별하고 어려운 과제에 직면하는지 간단한 예시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두 개의 연필을 뾰족한 끝부분 가까이 잡고 지우개 부분을 서로 맞대어 눌러보세요. 이 상태에서 연필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연필을 더 안쪽으로, 즉 힘점과 가까운 곳을 잡으면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되죠. 무릎은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인체에서 가장 긴 두 개의 뼈, 거대한 두 개의 지렛대 사이에 위치하여 위아래에서 오는 힘을 증폭시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릎은 평생 동안 극도의 안정성과 유연성을 동시에 유지해야 하는 놀라운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무릎은 이 어려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무릎은 깊은 소켓 구조로 안정성을 확보하는 고관절과는 달리 가동성을 희생하지 않기 위해 독창적인 해법들을 고안했습니다. 오늘은 이 경이로운 설계의 세 가지 핵심 요소를 함께 탐구해봅니다. 첫째, 나선형의 대퇴골과, 즉 단순한 바퀴가 아닌 정교한 나선입니다. 둘째, 움직이는 완충장치인 반월상 연골인데요. 이는 깊이를 더하면서도 움직임을 방해하지 않는 동적 소켓의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능적인 도르래인 슬개골은 힘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증폭장치로 기능합니다. 무릎의 첫 번째 해결책은 바로 구르는 두 개의 바퀴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중과상 관절이라고 부르는데요. 마치 두 개의 인접한 타이어 반쪽이 함께 움직이는 모습을 상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미끄러운 땅 위의 타이어처럼 우리의 무릎은 굴곡과 신전 시 독특한 움직임을 보입니다. 무릎을 굽힐 때, 즉 굴곡 시에는 타이어가 뒤로 구르면서도 앞으로 미끄러집니다. 반대로 무릎을 펼 때, 즉 신전 시에는 타이어가 앞으로 구르면서도 뒤로 미끄러지죠. 이처럼 무릎의 회전 중심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지속적으로 움직이며 미끄러지듯 구르는 이 복잡한 동작은 무릎의 안정성과 유연성을 동시에 가능하게 합니다. 하지만 대퇴골과는 단순한 바퀴가 아닌 자연의 경이로운 나선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형태는 일정한 반지름의 바퀴가 아닙니다. 실제로는 반지름이 앞에서 뒤로 갈수록 점차 줄어드는 나선형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내측과의 반지름은 앞에서 38이지만 뒤에서는 17에 불과합니다. 이 구조는 파도나 고사리, 조개 껍질에서 발견되는 피보나치 나선과 매우 유사합니다. 이러한 나선형 구조는 무릎의 움직임에 따라 회전 중심을 미세하게 바꿔 동작의 모든 단계에서 효율성과 안정성을 극대화합니다. 기능적으로 보면 내측 관절 융기는 외측보다 길게 설계되어 골반에서 무릎까지 비스듬히 내려오는 대퇴골의 각도를 보정합니다. 이로 인해 정상적인 크유각, 즉 큐앵글은 170도에서 175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무릎의 정렬은 고정된 상태가 아닌 균형 잡힌 역회전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무릎을 굽힐 때, 즉 굴곡 시에는 대퇴골이 외회전하고 경골이 내회전합니다. 반대로 무릎을 펼 때, 즉 신전 시에는 대퇴골이 내회전하고 경골이 외회전하죠. 이것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제어하는 자발적인 움직임이 아닙니다. 무릎은 이처럼 동적인 방식으로 스스로 정렬을 구현해냅니다. 무릎의 두 번째 해결책은 바로 살아있는 소켓입니다. 고무의 탄력성과 점토의 성형성을 동시에 가진 구조를 상상해보세요. 바로 반월상 연골인데요. 이는 후프 응력 이론에 따라 접촉 면적을 늘리고 압축력을 인장력으로 전환하며 움직임에 따라 형태를 바꿉니다. 이 움직이는 소켓, 즉 반월상 연골은 힘을 분산시키는 완충장치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반월상 연골은 대퇴골과와 경골고평부 사이의 접촉 면적을 넓히는 쐐기 모양의 구조물입니다. 만약 이것이 없다면 접촉 면적은 극히 작아져 관절면에 엄청난 압력이 가해질 것입니다. 반월상 연골은 수직으로 가해지는 압축력을 원주 방향으로 분산되는 인장력, 즉 후프 스트레스로 전환시켜 부하를 효과적으로 흡수합니다. 대퇴골과의 맞춰 모양을 바꾸고 움직이며 접촉 면적을 넓혀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을 극적으로 줄여주는 것이죠. 반월상 연골의 움직임을
하프파이프 안의 스노보더처럼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내리막길처럼 표면이 미끄러울 때는 대퇴골두가 쉽게 미끄러집니다. 하지만 오르막길처럼 표면이 건조하면 대퇴골두는 반월판을 압박하며 힘을 분산시킵니다. 이처럼 반월상 연골은 움직임의 방향과 압력에 따라 유연하게 형태를 바꾸며 무릎을 보호합니다. 무릎의 세 번째 해결책은 떠다니는 도르래인 무릎뼈, 즉 슬개골입니다. 슬개골은 도르래 역할을 하여 대퇴사두근이 경골에 가하는 힘을 증가시킵니다. 이 작은 뼈 하나가 무릎의 움직임에 놀라운 효율성을 더해주는 것이죠. 슬개골은 마치 스키트랙을 달리듯 대퇴골의 과상돌기 사이 고랑을 따라 정교한 경로를 활주합니다. 이 움직임은 대퇴사두근을 구성하는 네 갈래 근육이 만드는 힘의 섬세한 균형에 의해 결정됩니다. 만약 이 균형이 깨지면 슬개골은 궤도에서 벗어나 마찰이 증가하고 연골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마치 여러 마리의 술록이 썰매를 끄는 것과 같습니다. 한쪽 술록이 옆으로 벗어나면 썰매는 궤도를 이탈하게 되죠. 슬개골 또한 균형 잡힌 당김이 있을 때 가장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무릎에는 보이지 않는 춤이 존재합니다. 바로 대퇴골과 경골의 자동 회전인데요. 이것은 의식적으로 제어할 수 없는 무릎의 미세한 회전 움직임입니다. 이는 관절을 잠그고 안정시키는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무릎을 펼 때, 즉 신전 시에는 경골이 대퇴골에 대해 약 5도 외회전하며 관절이 잠깁니다. 반대로 무릎을 굽힐 때, 즉 굴곡 시에는 경골이 다시 내회전하며 잠김이 풀리죠. 이 움직임은 관절용기의 독특한 곡률과 십자인대의 장력에 의해 발생합니다. 따라서 정렬은 뼈를 일직선으로 고정시키는 정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대퇴골과 경골의 균형 잡힌 반대 회전을 통해 동적으로 생성되는 상태입니다. 결론적으로 진정한 정렬이란 고정된 자세가 아닌 균형 잡힌 움직임을 의미합니다. 무릎의 설계를 이해하면 이상적인 정렬이 뻣뻣하고 직선적인 상태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정렬은 서로 반대로 회전하는 힘과 미끄러지는 관절면들의 역동적인 균형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목표는 뼈를 일렬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유동적이고 지능적인 시스템을 우리 몸의 움직임으로 구현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지식을 감각으로 당신의 무릎과 대화하기 시간입니다. 무릎의 경이로운 설계를 이해하는 것은 물론 중요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이 지식을 우리 몸의 감각으로 가져올 때 일어납니다. 이제 집중적인 심상을 통해 당신의 무릎 움직임을 내면에서부터 느끼고 개선하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관절융기입니다. 먼저 관절융기 균형 맞추기를 시도해보세요. 두 다리로 서서 4개의 관절융기에 체중이 고르게 분산된다고 상상합니다. 땅으로부터 반작용 힘이 네 지지점 사이로 올라와 균형을 잡아준다고 시각화하는 겁니다. 다음은 타이어 공기압 조절하기입니다. 안짱다리 경향이 있다면 바깥쪽 관절융기 타이어에 공기를 주입하여 체중이 안쪽으로 이동한다고 상상합니다. 반대로 오다리 경향이 있다면 안쪽 타이어에 공기를 주입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선 시각화하기인데요. 무릎을 굽힐 때 경골이 나선 표면을 따라 중심으로 미끄러져 들어온다고 상상합니다. 펼 때는 나선 표면을 따라 중심에서 멀어지죠. 이 느낌을 둥근 바퀴 이미지와 비교해보세요. 다음은 반월상 연골입니다. 먼저 힘의 흐름과 구명 튜브를 상상해보세요. 체중의 수직력이 반월상 연골에 도달하여 원주 방향으로 펼쳐지는 신장력으로 분산된다고 상상합니다. 이 튜브가 대퇴골 관절융기 아래에서 부력을 제공한다고 느껴보세요. 두 번째는 미끄러지고 재형성하기입니다. 무릎을 굽힐 때 반월상 연골이 관절융기 아래에 머물기 위해 뒤쪽으로 부드럽게 미끄러지며 재형성되는 것을 시각화합니다. 매우 매끄럽고 미끄러운 움직임을 상상하세요. 마지막으로 반월상 연골 진자입니다. 무릎을 리드미컬하게 굽혔다 펴면서 반월상 연골이 관절융기 아래에서 앞뒤로 흔들리는 진자 같다고 상상해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슬개골입니다. 첫째, 젖은 비누처럼 상상해보세요. 무릎을 굽히고 펼 때 슬개골이 윤활유가 가득한 홈 안에서 젖은 비누처럼 쉽게 미끄러진다고 상상합니다. 둘째, 무거운 추와 떠오르는 풍선입니다. 굴곡 시 슬개골이 추처럼 아래로 부드럽게 미끄러진다고 상상하고 신전 시에는 슬개골이 풍선처럼 힘들이지 않고 위로 떠오른다고 상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흔히 사용되는 슬개골을 위로 당기기라는 움직임 큐는 대퇴사두근을 수축시켜 굴곡을 방해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 항상 이 올바른 이미지로 연습을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양방향 곱비입니다. 슬개골 양쪽에 곱비가 달려 대퇴골을 따라 위로 이어진다고 시각화합니다. 안쪽과 바깥쪽 곱비가 균일한 힘으로 당겨져야 슬개골이 중앙에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무릎은 위대한 설계의 완성작입니다. 무릎의 딜레마, 즉
안정성과 유연성의 공존은 단 하나의 해결책이 아닌 여러 요소들의 정교한 협력을 통해 해결됩니다. 나선형 관절 융기는 구르고 미끄러지며 넓은 가동 범위를 만들고, 적응형 반월상형골은 움직이는 소켓이 되어 압력을 분산하고 안정성을 더합니다. 도르의 역할을 하는 슬개골은 힘을 증폭시키고 부드러운 움직임을 안내하며, 이 모든 것이 자동 회전이라는 보이지 않는 안무 속에서 조화를 이룹니다. 무릎은 단순한 경첩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미세 조정을 통해 힘과 유연성의 균형을 맞추는 지능적이고 역동적인 시스템입니다. 이 놀라운 설계를 이해하는 것이 곧 최적의 움직임을 향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